고요하고 차가운 곳에 갇힌 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등지고 그림자처럼 웅크린 채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을 지키는 영웅이었던 용맹한 독일 셰퍼드 경민의 이름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고 위험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모두에게 버려졌다. 경찰의 영광스러운 제복을 벗어 던진 지 오래. 그에게 남은 것은 비난과 추방이라는 잔혹한 판결뿐이었다. 경민이 갇힌 이 보호소의 철창은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다. 바닥은 축축했고 빛은 더러운 유리창을 간신히 뚫고 들어와 금속 케이지와 눅눅한 콘크리트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갔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었지만 이곳은 사계절 내내 온기가 없었다. 온기뿐만 아니라 희망마저도 얼어붙은 곳이었다.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힌 곳이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지워버린 것처럼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경민이라는 영광스러운 단어가 붙었다. 용맹한 경민, 베테랑 경민.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그는 총탄을 든 범죄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동료 경찰관을 대신해 몸을 던져 그들을 지켜냈다. 그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고 그 도시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 그의 목에는 번호표가 달렸고 문에는 위험견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경민이라는 단어 대신 괴물이라는 끔찍한 별명이 따라붙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에서 공포로 바뀌었고 그의 존재는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날 밤, 모든 것이 뒤바뀐 그날 밤의 진실은 오직 경민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의 옛 파트너였던 재현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그날 이후로 그를 외면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경민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떠나버렸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다가왔을 뿐이었다. 경민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잔혹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손길을 피했고 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 그는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의 눈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은 없었다. 명예도 영광도 파트너도 모두 사라진 지금 그가 붙잡고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차가운 가을 공기를 가르고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서두르지도 경계하지도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민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시야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익숙한 듯 낯선 뒷모습이었다. 그 남자의 눈은 슬픔과 고뇌로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과거는 경민의 잃어버린 영광과 깊게 얽혀 있었다. 경민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경민의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왜일까? 이토록 흉포하다는 낙인이 찍힌 자신이 왜 이 남자의 목소리 앞에선 한없이 나약해지는 걸까? 남자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경민은 몸을 웅크린 채
남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이 쿵,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경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무슨 숨겨진 진실이 있기에 버림받은 아웃사이더가 이 모든 배신과 불의를 밝혀낼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에 어디에 계신가요? 편안한 집에서, 아니면 슬픔과 희망이 뒤엉킨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겠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로 이어줄 테니까요. 지평 구조소 이름만 들으면 평화로운 곳일 것 같지만 이곳의 공기는 늘 무겁다. 월요일 아침은 늘 긴장감이 흘렀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했다.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아침 해가 비쳐들었다. 빛은 더러운 유리창을 간신히 통과해 들어왔다. 그 빛은 희미하고 힘이 없었다. 마치 이곳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가장 구석에 다른 동물들과 분리된 채 홀로 갇힌 경민은 차가운 벽에 바싹 몸을 붙인 채 누워 있었다. 몇 달 동안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거대했다. 빛은 그의 몸에 거의 닿지 않았다. 그를 지나치는 직원들은 단순히 차가운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문에 붙어 있는 빨간색 경고문. 위험이라는 글자는 마치 그를 향한 비난처럼 섬뜩하게 보였다. 지평 구조소의 직원들 중 누구도 경민의 소위 공격성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늦은 밤에 발생한 사건 이후 이곳으로 보내졌다. 사이렌 소리, 격렬한 목소리, 부상을 입은 경찰관, 그리고 보호소 문 밖에서 울고 있던 한 여인. 소문은 무성했고 그 진실은 가십 속에 흐릿해져 갔다. 한때 영웅이었던 경민은 순식간에 공동체의 눈에서 괴물로 변해버렸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경민의 케이지 주변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경민을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수의사 지아 박사는 특히 더 그랬다. 그녀는 경민에게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은 경민을 두려워했다. 그들의 두려움은 연민으로 얇게 가려져 있었다. 경민은 좀처럼 짖지 않았다. 먼저 다가오는 법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트라우마의 메아리였다. 직원이 그의 밥그릇을 잡거나 조용히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경민은 더 바싹 몸을 웅크렸다. 그의 주둥이는 발에 납작하게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흔들릴 뿐 누구의 시선도 마주하지 않았다. 보호소의 철조망 밖에서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평의 위험한 개는 안 돼. 우리 아이들이 먼저야라고 손으로 쓴 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외침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외침은 보호소의 벽을 뚫고 모든 구석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몇 대의 뉴스밴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지아는 한 기자가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최신 위협에 대한 대사를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복잡한 진짜 이야기는 대중의 분노에 묻혀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분위기는 깨지기 직전이었다. 가장 노련한 사육사들조차 긴장한 채
자물쇠를 3번씩 확인하고 군중의 외침이 커질 때마다 창밖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경민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소리내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의 질문은 강아지들의 불안한 낑낑거림과 나이든 개들의 초조하는 발걸음 소리에 의해 끊어졌다. 지평은 항상 2번째 기회를 위한 장소였다. 하지만 경민의 존재는 희망을 스캔들로 바꿀 위험을 안고 있었다. 지아는 머리를 꽉 묶고 잠 못 이루는 밤들로 피곤해진 눈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시위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이사회로부터 온 메시지, 후원자들로부터 온 이메일, 그리고 그녀의 상사 김소연 팀장의 전화. 마지막 음성 메시지, 아직도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지아 씨, 만약 헤드라인이 하나라도 더 나오거나 사고가 하나라도 더 발생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호소는 더 이상의 논란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아는 모든 기대와 그녀에게 걸려있는 모든 깨지기 쉬운 희망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경민이 단순한 낙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긴장이 노골적인 불안감으로 번졌다. 보호소의 고참 사육사인 연재는 원을 그리며 서성였다. 연재가 지아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결정을 원해요. 경민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은 군중이 울타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창문으로 향했다. 만약 우리가 문을 닫게 된다면. 다른 직원이 중얼거렸다. 이 모든 동물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지아는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경민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두려움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냉담한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항상 더 크게 소리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정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초조해하는 동물들을 잘 다루는 재능을 가진 조용한 자원봉사자. 박선우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은 하얀 봉투를 들고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이것을 문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어요. 그의 눈은 커져 있었다. 지아는 봉투를 받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안에는 구겨진 종이에 두꺼운 검은색 펜으로 6개의 단어가 인쇄되어 있었다. 만약 네가 그를 내보낸다면 너는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차가운 정적이 방에 흘렀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밖의 야유 소리를 배경으로 협박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아는 메모를 움켜쥐었다. 모든 근육이 긴장되었다. 이제 우리는 혼자예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마을 대부분이 이미 유죄를 선고한 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찰이 올 것인가. 해가 지고 불안한 황혼이 질 무렵 경민은 그의 케이지에 여전히 누워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숨은 얕았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에 귀를 쫑긋거렸다. 지아는 그녀의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경민의 파일을 다시 보았다. 해답을 찾고 탈출구를 찾고 싶었다. 그날 저녁 군중이 흩어지고 보호소가 조용해지자 선우는 기록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들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먼지 쌓인 입소 파일 상자를 뒤지던 그의 손가락은 한 사진에 닿았다. 사진 속에는 늠름한 경민이 경찰견 부대 조끼를 입은 검은 피부의 경찰관 옆에 서 있었다. 그 파일은 경민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시장으로부터 받은 훈장과 표창까지. 그는 한때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개였다.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 아니었다. 선우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경민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고 비난받은 영웅이었다. 그 순간 그는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것이 마을의 최악의 두려움에 도전하고 경민이 잊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분노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밤늦게까지 보호소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모든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가 경고처럼 들리는 불안한 침묵이었다. 뒤쪽에서는 시위대의 불빛이 사라졌지만 불안한 기운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었다. 잠든 동물들의 줄과 본관 복도의 깜빡이는 모니터 사이로 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건물의 가장 먼 끝, 직원 전용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금속 문 뒤에서 선우는 낡은 책상 위로 몸을 숙인 채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낡은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선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지막 직원이 차를 몰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지하 박사가 아마도 의료실 어딘가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보호소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절박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정적 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의 손은 잡힐까 두려워서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때문에 떨렸다. 모두가 경민에 대해 믿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 복도에서 보안 카메라의 빨간 LED가 꾸준히 깜박였다. 선우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다. 그날 오후에 발견한 소름 끼치는 이미지에 이끌려 전자폴더와 종이 파일들을 뒤졌다. 경찰관 옆에 서 있는 늠름한 셰퍼드, 괴물이 아닌 파트너.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모든 것이 수정되어 있었다. 사건, 날짜, 이름은 모두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고 경민이라고 표시된 모든 파일은 미결이라는 차가운 파란색 스탬프와 함께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필사적으로 선우는 더 깊이 뒤졌다. 그의 손가락은 가장 낮은 서랍 뒤쪽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봉투의 가장자리에 닿았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기밀이라고 큼직하게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안에는 얇은 서류 묶음, 라미네이트된 배지,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법적 용도로만 사용하시오. 손상 시 파괴하시오 라는 메모에 테이프로 붙여진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이더니 경민 사건, 진실 MP4라는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가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조명이 비추는 한적한 뒷마당이 나타났다. 목소리가 들렸다. 격렬한 말다툼 소리였다.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쫓아갔다. 한 남자가 보였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였다. 또 다른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경민은 짖고 있었지만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때 또 한 명의 인물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번뜩이는 칼날이 불빛을 반사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휘청거리는 순간 경민은 공격적인 자세가 아닌 보호하는 자세로 몸을 던졌다. 그는 칼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지만 그의 몸짓은 공격이 아닌 방어였다. 그는 쓰러진 경찰관과 칼을 든 남자 사이에 몸을 세웠다. 화면이 멈췄다. 프레임은 정지되었고 경민은 쓰러진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빨을 드러냈지만 그의 몸은 방어적이었다. 그 순간 영상은 끊어졌다. 그 뒤를 이어 시간 표시가 찍힌 경찰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경찰견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경찰관 부상. 경찰견은 임무에서 해제됨. 선우의 머리가 핑 돌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마을 전체에 퍼져 있는 소문, 언론의 보도. 그 어떤 이야기도 그가 본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민은 결백했다. 그는 죄가 없었다. 그는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을 뿐이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공동체의 분노를 부추기기 위해 그의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괴물의 이야기로 둔갑했다. 그는 영상이 켜진 채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였다. 경민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자였다. 선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돌아설 수만은 없었다. 갑자기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지아 박사의 실루엣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과 의심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선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방 안에서 울렸다. 선우는 황급히 폴더를 숨기려고 애썼다. 그의 뺨은 상기되었다. 그는 파일과 영상에 대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보호소에 알려진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당신은 이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 누군가 당신이 몰래 들여다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선우 씨, 이 사회에서 우리를 폐쇄할 구실을 찾고 있어요. 선우는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이성을 호소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아 선생님, 이건 옳지 않아요. 보고서가 조작되었어요. 영상은 경민이가 공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파트너를 구한 거예요. 그는 재생 버튼을 눌러 그녀에게 결정적인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잠시 동안 지아의 엄격했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눈썹은 찡그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경민이 파트너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몸짓은 명백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프레임이 사라지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찾은 것이 진실이라 해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시위대의 외침이 여전히 남아있는 창문을 힐끗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악당을 원해요. 만약 우리가 공식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여파는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할 거예요. 보호소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선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무겁고 변함없는 무게였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 역시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그는 여기서 끝낼 수 없었다. 그 케이지 안에 있는 개는 한때 영웅이었던 그 개는 이제 거짓말 때문에
비난받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관료주의의 붉은 테이프 아래에 묻혀 있었다. 갑자기 지아의 휴대폰에서 삑소리가 났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힐끗 보았다. 보호소 라인. 음성 메시지. 누군가 방금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메시지를 재생했다. 녹음된 목소리는 낮고 망설였지만 단호했다.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당신들의 셰퍼드 경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요. 꼭 다시 전화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선우와 지아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불안감은 희망의 불꽃으로 대체되었다. 저 밖에 누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경민의 과거를 둘러싼 비밀들이 마침내 밝혀질지도 모른다. 선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 전체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지아 선생님, 누군가 경민이를 없애버리고 싶었고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묻어버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보호소의 복도는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밖의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지평 위에 새벽이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선우와 지아의 깨지기 쉬운 동맹은 새로운 항로를 설정했다. 그것은 마을이 정해, 충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길이었다. 불이 꺼진 아파트 거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재현은 낡은 식탁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몇 주 동안 먼지를 털지 않은 블라인드 틈새로 비치는 서울의 불빛은 고요히 깜박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서류 도미는 훈장, 오래된 사진,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고 너무 화가 나서 구겨버렸던 해임 통지서였다. 그 서류돔이 맨 위에는 경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늠름한 독일 셰퍼드였다. 영리한 눈빛과 윤기 나는 털을 가진 그 사진은 말없이 그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다. 벽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중단되었다는 증거는 곳곳에 남아 있었다. 군인과 개를 그린 아이의 색연필 그림, 빛바랜 달력, 그의 세상이 무너졌던 그 달에 멈춰 있었다. 재현은 38살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굽었고 턱에는 일주일치 덥수룩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그의 눈은 잠 못 이루는 밤보다 더 깊은 피로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마치 그 끔찍한 헤드라인의 기억을 밀어내려는 듯이. 유명 경찰견, 난폭해지다. 경찰관, 불명예를 안고 전락하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넘겼다. 복도 아래에서 그의 딸, 일라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일라는 낡은 토끼 인형을 한쪽 귀만 잡고 질질 끌고 오고 있었다. 그녀는 문간에 머뭇거렸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망설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잠이 안 와요. 재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 아가.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무릎에 앉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달콤하고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잠시 동안 그녀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 그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일라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경민의 사진으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경민이는 나쁜 개예요. 그녀의 말은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잔인한 정직함으로 그의 가슴을 갈랐다. 학교 아이들이 부모님 휴대폰에서 봤대요. 그가 사람을 물었다고.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영웅이 아니래요. 깊은 아픔이 재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아니, 일라야. 경민이는 나쁜 개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멈칫하며 씁쓸함을 삼켰다. 가끔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가장 쉬운 것을 믿는단다.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하지만 왜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왜 엄마는 뉴스를 보고 울었어요? 그녀의 질문은 비수와 같았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오래전 그의 동료들, 이제는 그를 피하는 이웃들, 의심과 수치심의 끊임없는 무게 아래 산산조각난 결혼 생활까지.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전화가 진동했다. 불안한 침묵을 깨뜨리는 소리였다. 화면에 지연, 그의 전처의 이름이 떴다. 그는 그녀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평정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다. 재현 일라가 또 그랬어. 지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날카로웠다. 피로가 모든 음절에 새겨져 있었다. 악몽을 꿨대. 경민이 때문에.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 나는 대답해 줄 수가 없어. 재현,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다른 부모님들이 지연이 부드럽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라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 언론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시선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일라를 보러 오지 않는 게 좋겠어. 그 말은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잠시 동안 재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품에 안겨 다시 잠든 일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셔츠를 믿음직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한때 존경받는 경찰관이었고 남편이었고 가정의 중심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 끔찍한 날 이후로 모든 것이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일라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그녀의 이마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경민이도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물 한 잔을 따랐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그를 유혹했다. 그는 훈장들을 바라보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용맹함, 경찰견 부대에서의 뛰어난 복무로 받은 훈장들. 모든 표창은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경민의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혼돈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단 몇 초 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함께하며 유대를 쌓았다. 그는 다시 낡은 봉투를 열었다. 해임 통지서. 비난은 신속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그는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시스템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희생양을 찾고 있던 경찰서에서 그는 검은 피부의 경찰관이었다. 도시는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 개를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항소에 매달렸지만 문은 그의 얼굴에 쾅 닫혔고 친구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 동료들은 변명을 중얼거리며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가 파일을 뒤지는 동안 한 가지 기억이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그 총을 든 용의자와 자신 사이에 뛰어들던 경민의 모습, 이빨과 털의 섬광, 용의자의 비명. 경민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구했다. 이 모든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단지 몇 달 후 언론에 의해 괴물로 왜곡된 체포 실패 사건만이 보도되었다. 갑자기 뜨겁고 깨끗한 분노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이 이야기가 패배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의 딸이
아빠와 그의 파트너가 악당이었다고 믿으며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재현은 어깨를 바로 폈다.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예약 이메일을 열었다. 내일 그는 경기도로 떠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과 경민의 미래를 훔쳐간 사람들과 마주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할 것이다. 정적 속에서 그는 빈방에 속삭였다. 그 말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내가 너에게, 그리고 우리 둘 모두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게. 오랜 친구. 그는 경민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그들의 이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모든 파일과 모든 증거 조각들을 함께. 그는 다시 한번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사랑과 후회로 찢어지는 듯했다. 이 싸움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도, 심지어 경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시스템에 의해 산산조각난 모든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밖의 도시는 불안한 불빛으로 번쩍였다. 하지만 재현의 아파트 안에서는 조용한 희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내일 구원을 위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재현이 알람을 설정하고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동안 운명의 바퀴는 이미 돌고 있었다. 한때 묻혔던 진실이 이제 스스로 빛을 향해 기어 나올 참이었다. 새벽에 희미한 빛이 지평구조소 위로 드리웠다. 흙길 위로 재현의 부츠가 쿵 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그는 건물 쪽으로 향하며 멈춰서서 혼란스러운 풍경을 응시했다. 시위자들이 손으로 쓴 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고, 몇 대의 뉴스밴과 라이브 스트리머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차가운 겨울 공기만큼이나 무겁고 답답했다. 지하 박사는 유리창 뒤에서 커져가는 군중을 응시하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선우는 그녀 옆에서 마닐라 폴더를 움켜쥔 채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미 압박감에 지쳐있는 직원들은 조용히 방을 오가며 격리된 개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고 판단할 것에 대해 경계했다. 폭풍의 중심에 있는 셰퍼드 경민은 그의 격리된 우리 가장 먼 구석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숨은 얕았고 귀는 머리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케이지 밖에서 행렬처럼 지나가는 얼굴들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궁금해했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저 두려워했다. 난폭한이라는 낙인은 붉은 글씨처럼 그의 문에 매달려 있었다. 누구도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는 대중의 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로그북에 서명했다. 쭈글쭈글한 블레이저를 입은 초조해 보이는 여성 보호소의 소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민호 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들과 라이브 스트리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온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없었다. 단지 말없는 경고만이 있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저 개에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그가 삭막한 복도를 따라 특별 관찰실로 안내되는 동안 재현은 직원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기억과 두려움,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 너무나 연약해서 고통에 가까운 희망으로 무거웠다. 창문 하나가 재현과 경민의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다.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한 대학생은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블로거는 스마트폰에 업데이트를 속삭이고 있었다. 이 방은 무대가 되어 있었다. 경민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고추 세웠다. 낮고 경고하는 듯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셰퍼드의 털이 곤두섰고 그의 몸은 방어적인 에너지로 팽팽하게 뭉쳐 있었다. 대중의 감시라는 메아리 방 안에서는 작은 몸짓조차도 왜곡될 수 있었다. 영웅, 악당, 괴물, 순교자, 재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믿고 맡겼던 그 계획에서 어떤 신호라도 찾기 위해 모든 근육을 긴장시켰다. 지아 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뚫고 들려왔다. 5분 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경민의 눈이 마구 흔들렸다. 그는 재현을 그저 또 다른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숨 막히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밖의 시위대는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들의 외침은 벽에 막혔지만 여전히 뜨거웠다. 저 남자야. 뉴스에 나온 그 남자. 저 개가 사람을 죽일 뻔했어. 저건 위험한 존재라고. 재현은 조롱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감정들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그림자 델타, 엎드려, 내 아가. 그것은 그들의 옛 콜사인. 한때는 안전을 의미했던 명령. 그리고 수년간 그들을 어둠과 혼돈을 헤쳐나가게 했던 단어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경민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의 시선은 재현에게 고정되었다. 무언가를 인식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흐느꼈다. 낮고 쉰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가장 냉정한 관찰자들조차도 숨죽이게 만드는 소리였다. 재현은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 친구, 내가 여기 있어.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경민은 천천히 재현에게 다가왔다. 콧구멍을 킁킁거리고 눈은 재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잠시 동안 그의 온몸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경민은 뒷발로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신중하게 그의 발을 들어 격려했다. 몇 년 전에 배웠던 그 몸짓, 그것은 신뢰, 인사,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충성의 표시였다. 방 전체가 얼어붙었다. 한 라이브 스트리머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카메라는 흔들렸다. 한 블로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여러분, 이거 보고 계세요. 인터넷은 기다리지 않았다. 피드는 폭발했다. 사람들은 영상을 공유하고 그 순간을 계속해서 다시 재생했다. 재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손바닥을 유리에 댄 채 경례로 화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착하다. 내 아가 정말 착하다. 밖에서는 군중이 갑자기 분열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회라는 날것의 감정에 압도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이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들이 본 것을 조작, 속임수,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라이브 스트림 댓글은 양쪽으로 나뉘었다. 해시태그는 유행하기 시작했다. 경민이에게 자유를, 재현에게 정의를, 영웅 또는 위협,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민의 격려와 흐느낌이 담긴 영상은 입소문을 탔다.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아 박사는 충격을 받은 채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선우는 여전히 폴더를 움켜쥔 채 속삭였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안 요원들은 재현에게 떠나라고 재촉했다.
밖의 시위대는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며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졌다. 어떤 이들은 경민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보호소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전국의 언론사들은 이제 늑대처럼 달려들어 인터뷰와 설명 그리고 책임 소재를 요구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단 한순간만은 재현과 경민만이 중요했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침묵의 언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생존, 충성, 그리고 희망의 언어. 재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정의와 두려움에 의해 거의 깨질 뻔했던 사람과 개의 유대가 살아남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분열된 채 숨죽여 지켜보는 동안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상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폭발했다. 새벽이 전고로 바뀌기 전에 경민의 떨리는 경례와 재현의 무너지는 듯한 눈물이 담긴 영상은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퍼져나갔다. 해시태그는 모든 플랫폼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 영웅인가 위협인가? 지평 스캔들,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전국의 뉴스 앵커들은 끊임없이 그 영상을 재방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상충되는 의견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소셜미디어는 논평, 분노,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의 거대한 파도로 휩쓸렸다. 지평보호소의 직원들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휴대폰에서는 긴급 알림이 계속해서 울렸다. 언론에 응대하지 마시오.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모든 동물들을 안전하게 확보하시오. 정고 무렵 경찰차들이 좁은 시골길의 양끝을 봉쇄했다. 푸른 불빛이 해자처럼 건물 주위를 맴돌았다. 시위자들은 바리케이드 뒤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수는 불어났다. 그들은 갈등의 완벽한 각도를 잡기 위해 카메라를 돌리며 스캔들의 냄새에 굶주려 있었다. 재현에게 바깥 세상은 목소리들의 불협화음이 되었다. 어떤 목소리는 그를 지지했고 어떤 목소리는 도끼를 뿜어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이야기는 그가 자신의 개를 지지하고 두려움과 소문에 의해 경민의 이야기가 쓰이는 것을 거부했기에 영웅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의 합창은 시간마다 더 커졌다. 위험한 셰퍼드의 이미지는 편집되고 재방송되었다. 두려움에 찬 순간에 경민의 으르렁거림은 잘려나가 위협적인 서사를 부추기는 데 사용되었다. 익명의 계정들은 경민이 저지르지 않은 공격에 대한 허위 사실들을 퍼뜨렸다. 휴게실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전국의 거실에서 논쟁은 격렬해졌다. 일부 보수적인 논평가들은 이 논쟁을 국가적 가치에 대한 시험으로 몰고 갔다. 이 동물이 영웅이라고 동정심이 너무 멀리 간 것 아닌가? 한 보수 논평가가 소리쳤다. 만약 이게 새로운 기준이라면 우리는 슬픈 배경 이야기가 있다고 폭력을 용서해야 하는 건가? 한 저명한 활동가는 반박했다. 이것은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성, 트라우마, 그리고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오래지 않아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 저녁, 지평보호소 직원들의 이메일함은 협박으로 가득 찼다. 한 익명의 계정은 저 개를 풀어주면 너희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게시했다. 또 다른 계정은 우리는 너희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 라고 썼다. 밖에서는 시위자들의 외침이 더욱 끔찍해졌다. 그들의 팻말은 정책에 대한 것보다 복수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 경찰은 모든 직원에게 시설 내에 머물 것을 경고했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호의를 받았다.
지아 박사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 지역 뉴스 사이트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 수의사를 해고해야 할까요? 라는 투표를 올렸다. 기사 아래 댓글은 그녀의 능력, 배경, 심지어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변질되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굴욕과 위험을 모두 감당해야 했다. 선우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디지털 폭풍을 지켜보았다. 그는 경민을 옹호하는 게시물들, 은퇴한 경찰견 조련사들의 증언들, 경민이 영웅이었다는 사진들이 홍수를 이루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공감을 공격의 빌미로 바꾸는 게시물들이 2배는 더 많다는 것을 보았다. 경민의 케이지에 붙어있던 위험, 경고문의 스크린샷은 보호소조차 인정하는 증거로 퍼져나갔다. 수천 건의 공유가 일어났다. 선우는 답글을 달려고 노력했지만 증오의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가장 많은 증오의 표적은 재현 자신이었다. 알고리즘은 끈질기게 그의 오래된 군대 사진, 훈장이 빛나는 재현과 경민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웅에서 배신자로라는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짝지었다. 댓글들은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마지막 남은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무책임하고 위험한 존재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은 노골적인 인종차별로 변했다. 밈들은 그의 피부색을 조롱했고 익명의 메시지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범죄 과거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부당함은 숨막힐 듯했다. 재현은 전쟁터를 경험했지만 자신과 전쟁 중인 한 국가의 얼굴 없는 아기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 일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날 밤 늦게 재현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사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늑대 아바타를 가진 계정이었다. 내 딸 귀엽더라.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 잠시 동안 세상은 핑 돌았다. 재현의 심장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그의 손은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경찰에 신고하자. 그들은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요즘 이런 전화가 많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딸을 가까이 두세요. 보호소 내부에서는 두려움과 피로가 모든 대화에 스며들었다. 일부 직원들은 증오의 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이들은 부당함에 분노했다. 한 야간 근무 직원은 그 자리에서 사직하며 속삭였다. 이건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한편 밖에서는 전선이 더욱 굳어졌다. 일부 시위자들은 차에 깃발을 걸고 경민의 이름을 외쳤다. 다른 이들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이제 누가 피해자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보호소의 비좁은 행정실에서 지아 박사는 팀원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맑았다. 그녀는 지친 직원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우리는 바깥 세상이 우리를 위해 진실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녀는 공황 상태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경민이와 서로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해요. 하지만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는 재현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휴대폰을 여전히 손에 쥐고 떨고 있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해요. 선우는 조용히, 하지만 격렬하게 덧붙였다. 저는 이미 모든 진짜 증거들, 보안 영상, 경찰견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대중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법정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사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밖의 서사는 통제불능이에요. 재현은 턱을 굳게 다물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경민이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침묵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지치고 겁에 질린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한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 이상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는 군중의 함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끊임없이 분노하는 파도 같았다. 보호소의 창문이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불꽃놀이가 터져서 놀란 동물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트위터에서 경민에게 정의를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증오스러운 쌍둥이 그를 안락사시켜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부에서는 폭풍이 그들의 깨지기 쉬운 희망의 껍질을 부수려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하가 다음 단계들, 보안 계획, 인내심, 법률 연락처 등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재현은 선우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혼자 맞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갔을 때 재현은 창가에 머물러 밤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길거리에서 찍은 일라의 학교 사진. 그리고 한 줄의 문장. 입 다물어. 재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보호소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들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적인 심판의 중심지가 되었다. 모든 단어와 모든 선택이 한 마리 개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양심을 형성할 것이었다. 지평 구조소 밖의 무거운 회색빛 아침은 그곳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사이에 언론 화제는 이미 변형되어 있었다. 더 이상 경민이나 재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영혼, 언론의 신뢰성, 그리고 이 허리케인의 눈에 감히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신뢰에 대한 것이었다. 비좁은 회의실에서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지하 박사는 낡은 회의 테이블 주위에 팀원들을 모았다. 서류 더미와 최신 헤드라인 및 협박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들이 탁자 위에 쌓여 있었다. 선우는 눈에 피로가 가득한 채 트렌드 해시태그와 들어오는 이메일을 스크롤하며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지아에게 헤드라인으로 뒤덮인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재현은 한 구석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턱을 굳게 다문 채 경민의 이름을 밝혀줄 수 있었을 폴더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보호소 소장인 김 소장님이 들어왔다. 휴대폰을 꽉 쥔 채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날카롭고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분명히 기업 관계자였고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앉지 않았다. 이것은 통제 불능입니다. 그는 속삭였다. 스폰서들이 후원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행동하지 않으면 지평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호소의 전화가 날카롭고 긴급하게 울렸다. 한 젊은 접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채널 7에서 전화 왔어요. 지금 당장 지아 박사님의 생방송 코멘트를 원한대요. 동시에 지역 기자들이 잠긴 로비 문 밖에 모여들어 유리창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마치 심판의 벽 같았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몇 분 후에 터졌다.
주 최대 신문사로부터 모든 직원들의 휴대폰에 푸시 알림이 울렸다. 전직 경찰견 조련사, 조작 의혹, 경민에 물린 자국은 치명적이었다고 유출된 보고서에 나와 길고 암시적인 그 기사는 재현을 영웅계의 신화에 매달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불명예스러운 베테랑으로 묘사했다. 익명의 소식통과 크게 수정된 파일들을 통해 그 기사는 경민이 단순히 물었던 것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중 한 민간인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위 공격근 재현을 가정폭력 혐의로부터 변호하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헤드라인 아래에는 한때는 영웅, 이제는 위협이라는 캡션과 함께 경민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보호소 밖에서 시위하던 지역단체는 이 기사를 덥석 물었다. 인쇄물을 흔들고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 라고 외쳤다. 그 이야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대중의 마음에 굳어지고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재현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에게조차 약하게 들렸다. 지아 박사는 팀원들을 진정시키려 손을 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조차 흔들렸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하지만 헤드라인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바깥 세상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보죠. 밖에서라는 또 다른 들불을 일으켰다.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흑인 퇴역군인 연합과 지역교회 활동가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재현과 경민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재현과 경민에게서 보았다. 반면 수년간의 배신과 깨진 약속으로 상처 입은 다른 이들은 재현을 지지하는 것이 역효과를 낳고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할까봐 걱정했다. 동시에 경찰견 조련사와 퇴역 군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한쪽은 폭력적인 동물을 보호하는 위험한 선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른 쪽은 전쟁견보다 충성과 희생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보호소에서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한 새로운 인물이 입구에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독립탐사보도 기자 나영.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만을 쫓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차분한 결의에 찬 표정으로 시위자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신분증이 번쩍였다. 몇 분 만에 그녀는 보호소의 뒷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재현과 지친 팀원들과 마주했다. 나영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몇 주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소위 공격 영상의 3가지 버전을 봤어요. 모두 편집되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잘라냈어요. 그녀는 얇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은 기사를 터뜨린 언론사 내부 소식통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나영은 그녀의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다. 묶여있는 경민과 비명을 지르는 한 익명의 남자. 방금 방송된 공식 영상은 폭력적인 순간에 끊어져 있었다. 경민이 달려드는 모습과 혼돈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영의 파일에는 사라졌던 몇 초가 되돌아왔다. 남자가 금속 물건을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경민이 그 공격을 막으려 달려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보호 행위였고 이유 없는 폭력이 아니었다. 선우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나지막이 욕을 했다.
그들이 경민이가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을 잘라냈군요. 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몇 달간의 거짓말과 두려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재현은 화면 속에 오래된 파트너를 바라보며 더 깊은 것을 보았다. 문맥을 지우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계산된 노력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와 경민이뿐만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모든 사람을요. 그 폭로의 방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녀의 상색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입 다물고 있어.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아봐. 보호소 소장은 땀을 흘리며 속삭였다. 만약 이게 터지면 지평은 끝장이야. 나영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저는 돕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기려면 보도 자료만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 문서, 인터뷰, 편집되지 않은 영상까지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밖에서는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새로 도착한 다른 단체들의 외침과 뒤섞였다. 재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는 팻말을 흔들었고 거짓말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주차장은 단순히 보호소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의 양심을 가로지르는 전선이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나영은 재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캠페인이 아니에요. 뒤에는 돈, 정치, 그리고 권력이 있어요. 진짜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당신과 경민이를 지워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재현의 눈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그들을 빛 속으로 끌어냅시다. 나영의 영상이 재생되자 진실은 거짓말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보호소 위로 도전처럼 내려앉았다. 이 위기의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텅 빈 카페 창에 넌 사인이 깜박였다. 비에 젖은 인도를 따라 푸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재현은 뒷좌석에 나영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식은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바깥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언가 예상보다 더 크고 더 어두운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재현은 카운터 위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2시 12분. 지난 48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헤드라인의 협박과 케이지에서 움츠린 경민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영은 능숙하게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동부와 서부 해안의 연락처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저널리즘적 본능은 날카로웠지만 그녀 역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선우가 늦네요.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은 익숙한 얼굴을 기대하는 듯 입구를 향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나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휴대폰에 나타난 암호화된 채팅창에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전화로 전화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어 재현에게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SUV. 사진을 찍었어. 다른 길로 집으로 가고 있어. 재현은 익숙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죠? 나영 씨,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보호소 스캔들이 아니에요. 나영은 불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운터 뒤 냉장고 소리보다 겨우 더 크게 속삭였다. 저는 재현 씨와 경민의 재회 영상이 입소문을 탄 이후부터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위험한이라는 낙인이 찍힌 유일한 개가 아니에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전직 군견이나 경찰견들이죠. 모두 한순간에 영웅에서 아웃사이더로 변해버렸어요. 그녀는 디지털 서류처를 스크롤했다. 수십 개의 이름, 사진, 그리고 짧은 양력들이 나타났다. 이 개들은 모두 그들의 조련사가 지역법 집행기관에 도전하거나 시스템 내의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혹은 권력 있는 누군가의 길을 막았던 경우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록들이 조작되었고 영상은 편집되었으며 보고서는 분실되었다. 대부분의 이 동물들은 보호소로 보내졌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재현의 목이 뻐근해졌다. 사라졌다는 단어가 쓴맛을 남겼다. 누군가 이 개들과 그들의 조련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군 치던 제태. 표적 삼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나영의 눈빛은 확신으로 굳어 있었다.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재현 씨. 누군가 은퇴한 경찰견들을 위한 암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듣지 않거나 말을 할 수도 있는 개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히죠. 나머지는 사설 경비회사나 더 나쁜 곳으로 팔려나가요.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위험을 강조하는 듯했다. 재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조각들이 무서운 명료함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럼 경민이는요? 그가 물었다. 왜 그에게 그런 일이? 나영은 재현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신중했다. 경민이의 사건은 틀어졌어요. 그가 당신을 공격하려던 남자를 물었죠. 지역 검찰청의 누군가가 영상을 잘라내고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어요. 경민이를 괴물로. 당신을 무책임한 조련사로 만든 거죠. 만약 그 거짓말이 통했다면 경민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따르지 않았죠. 계속 싸웠어요. 바로 그때 나영의 휴대폰에서 암호화된 알림이 울렸다. 익명의 사용자가 파일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로 휴대폰을 재현의 손에 쥐어주었다. 폭스하운드라고 자칭하는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었다. 주법원 증거 보관소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재현은 편집되지 않은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았다.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다. 문제의 그날, 창고 주차장, 그리고 재현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그의 손에는 칼이 번뜩이고 있었다. 경민은 남자가 공격한 후에야 달려들었다. 그는 공격을 막고 재현의 목숨을 구했다. 거기에는 불필요한 폭력은 없었다. 단지 의무와 충성만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원 병력이 도착하면서 혼돈이 시작되었다. 영상의 날짜와 시간은 기록된 사건과 일치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빛을 본 적이 없었다. 나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영상을 보며 속삭였다. 이것이 모든 것을 증명해요. 경민이는 통제불능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재현은 압도적인 분노와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는 우리가 파괴되기를 원하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와 경민이뿐만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모든 사람을요. 카페의 문이 딸랑거렸다. 나영은 재빨리 파일을 닫았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살폈지만 들어온 것은 피곤한 표정의 트럭 운전수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그의 숨소리는 빠르고 긴장되어 있었다.
재현이 형, 오늘 밤 누군가 제 집 밖에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불을 켜보니 채 입 다물어라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쓰여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영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선우 씨, 제 말을 들어요.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요. 안전한 모텔 번호를 보내줄게요. 조용히 지내고 평소에 가는 길을 피하세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선우의 대답은 흔들렸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재현의 배가 뒤틀렸다. 그는 위험이 이제 직업적인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었고 치명적이었다. 나영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익명의 제보였다. 다음 행동이 경민이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 개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메시지에는 늑대 이모티콘만이 서명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나영과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 밖의 세상이 갑자기 더 차갑고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어둠이 모든 창문으로 밀려 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물러설 수 없어요. 나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날카로워졌다. 그들이 진실의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턱을 굳게 담은 채 경민의 충성심에 대한 기억이 그의 가슴에서 방패처럼 불타올랐다. 우리는 경민이를 위해 그리고 이 겁쟁이들에 의해 사라진 모든 개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요. 하지만 카페의 시계가 새벽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다음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사람들은 과거가 묻혀 있도록 내버려둘 의도가 없었다. 협박은 더 이상 미묘하지 않았다. 선우가 숨고 재현이 직접적인 협박을 받은 지금 위험은 더 이상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이 서로 마주하게 되었고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전 4시 30분 지평보호소 주변의 공기는 몬테나의 평소 냉기보다 훨씬 더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보호소는 원래 안식처여야 했다. 이슬에 반짝이는 철조망 울타리와 낮게 웅웅거리는 투광등. 멀리서 들려오는 코요테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려야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위협은 바깥의 야생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그림자에 숨어든 사람들과 함께 기어들어왔다. 재현은 주 사무실에 빌려온 간이 침대에서 겨우 몇 시간 잠을 잤다. 그의 마음은 나영의 경고와 선우에게서 온 소름 끼치는 전화로 혼란스러웠다. 어둠은 단순히 좁혀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신호를 보낸 것처럼 낮고 쉰 듯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캔넬에서 울려 퍼졌다. 너무 깊고 날카로운 소리여서 벽을 뚫고 재현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일어났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혈관을 가득 채웠다.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민이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독일 셰퍼드의 몸은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팽팽했고 강화된 우리 안에서 앞뒤로 서성였다. 다른 보호소 개들은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울부짖었지만 경민의 짖는 소리는 달랐다. 긴박하고 의도적인 수많은 순찰밤에 단련된 경고음이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를 자원했던 선우는 복도에 있었다. 그는 무거운 손전등을 꽉 쥔 채 서 있었고 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갑자기 외부 조명이 깜박거리더니 꺼졌다. 보호소는 어둠에 잠겼다.
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고는 차단기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두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건물 가장 먼 끝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은색 스키 마스크와 전술 장갑을 낀 4명의 남자가 그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전에 이런 일을 해본 것처럼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금속 물건들, 쇠파이프, 정이봉, 그리고 쇠지렛대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재현은 통제실로 달려가 보안 모니터의 라이브 피드를 필사적으로 확인했다. 화면에는 남자들이 캐넬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 남자가 경민의 케이지를 직접 가리키고 있었다. 독일 셰퍼드는 으르렁거렸다. 그는 몸을 철창에 던졌고 짖는 소리는 너무나 격렬해서 유리창이 진동할 정도였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지아가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잡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재현은 이미 그녀보다 앞서 있었다. 모두 여기서 나가요. 그가 소리쳤다. 선우 씨, 직원들 데리고 옆문으로 나가요. 내가 그들을 막고 있을게요. 하지만 공격자들은 예상보다 빨랐다. 한 남자가 캐넬 구역의 문을 발로 걷어차서 문짝이 부서졌다. 그들의 리더는 팔뚝에 뱀 문신이 새겨진 거구의 남자였다. 그는 날카롭게 경민의 케이지를 가리켰다. 저놈이야. 저 잡종을 잡아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처리해. 경민의 온몸에서는 분노와 저항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움츠리거나 숨지 않았다. 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볼트 커터를 더듬거릴 때 경민은 몸을 문에 부딪혔다. 이빨을 드러내고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침입자는 움찔하며 도구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재현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재현은 무거운 빗자루 손잡이를 움켜쥐고 복도로 나섰다. 물러서 재현이 포효했지만 남자들은 차갑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리더가 재현에게 달려들었고 둘은 부딪히며 재현은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혔다. 또 다른 공격자는 근처의 캐넬 문을 잡아당겼다. 실수로 겁에 질린 테리어 한 마리가 풀려났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빠르게 달아나 혼란 속으로 사라졌다. 소란이 커지자 한 남자가 지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도움을 주러 왔다가 캐비닛 열에 세게 밀쳐졌다. 하지만 경민은 초인적인 힘으로 턱을 이용해 우리 문을 비틀었다. 자물쇠가 부서지면서 그는 빠져나왔다. 검은색과 황갈색 털의 섬광. 그는 지하를 공격하던 남자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사나운 짖는 소리와 함께 경민은 남자의 팔을 물고는 그를 끌어당겼다. 지아는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 싸움 소리를 들은 선우는 되돌아왔고 가장 가까이 있던 공격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휘둘렀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곤봉을 떨어뜨렸다. 재현은 다시 일어섰고 선우와 지아를 끌고 창고로 들어갔다. 문을 막아요. 선우가 소리쳤다. 그들은 무거운 캐비닛을 문에 밀어붙였다. 문 반대편에서는 주먹질이 쾅쾅거렸다. 혼란 속에서도 경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람들과 공격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털을 곤두쓰고 눈은 보호 본능으로 번뜩였다. 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민의 옆구리를 맞췄다. 하지만 셰퍼드는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자들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외침과 욕설과 뒤섞였다.
한 남자가 또 다른 개를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경민은 그를 덮쳐 땅에 누르면서 지아가 부상당한 직원을 안전하게 끌고 나갈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투광등이 다시 켜지고 세 대의 경찰차가 보호소 밖에 급정거하면서 푸른색과 빨간색 섬광이 창문에 춤을 추었다. 공격자들은 황급히 도망쳤다. 한 명은 뒷창문을 깨고 다른 한 명은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두 명은 보호소 경계 너머 숲속으로 사라졌다. 몇 초 만에 그들은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혼란, 깨진 유리, 그리고 두려움의 금속 맛뿐이었다. 재현은 경민의 멍든 옆구리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가 우리를 구했어. 모두를 구했어.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경민은 재현의 손을 핥았다. 흔들림 없는 시선은 마치 충성심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듯했다. 몇 분 만에 보호소는 경찰관, 응급구조대원, 그리고 소란의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기자들로 가득 찼다. 지아는 손을 떨며 진술을 했다. 선우는 맨 처음 도착한 형사들에게 보안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었다. 영상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남자들이 어떻게 경민을 곧바로 노렸는지, 셰퍼드가 어떻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는지, 경민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 무고한 직원이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공격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진술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 외에는 증거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경민이를 없애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뜰 무렵 보호소는 노란색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주요 방송국들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여전히 경민의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질문을 던졌다. 누가 그의 생명을 위협했는가? 그리고 왜 이 개는 권력자들에게 그토록 위험한 존재였는가? 충격에 빠진 직원들과 상처 입은 경민이 해뜨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재현은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평 경찰서의 형광등은 차갑고 인위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취조실은 잿빛과 창백한 푸른빛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재현은 금속 테이블에 앉아 손을 포개고 있었다. 밤샘으로 지쳐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영은 철사태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채 신중하게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반대편에는 김 형사님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경민은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경찰관과 함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 사건이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했다. 김 형사님, 이 드라이브에는 어젯밤 공격에 대한 편집되지 않은 보안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남자들이 경민이를 데려가려고 침입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협박 패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사 범죄 음모에 대한 증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형사님은 드라이브를 만지지도 않은 채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다. 나영 씨, 재현 씨, 여러분의 걱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법의학팀이 증거를 검토하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방해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은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김 형사님,
어젯밤에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개를 죽이려 했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백한 영상 기록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형사님의 입술은 미소에 가까운 모양으로 구부러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현 씨, 법집행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지지자들이 이미 긴장된 상황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공무집행 방해나 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협박은 독극물처럼 공기 중에 퍼졌다. 나영은 재현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정의와 보호를 찾아왔지만 대신 공식적인 도움의 문이 얼굴에 쾅 닫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영이 노트북을 챙기면서 속삭였다. 저 사람 이름 김영사 기억나요? 제퍼슨 카운티에서 경찰견 수입 및 수출 일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개들이 사라지고 안락사 기록이 조작되고 심지어 뇌물까지 오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대배심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만뒀죠. 대어 깊이 파고들 수 있어요. 재현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본능이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혼자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우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몇 분 후 경찰서 밖에서 재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모든 단어에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일라가 없어졌어. 학교에 안 왔대. 지금 당장 전화해줘. 원초적인 차가움이 재현을 덮쳤다. 그는 전력 질주했다. 경민은 긴박함을 감지했다. 목줄을 잡아당기며 미친 듯이 짖었다. 나영은 낡은 채 몸을 던지고 재현의 집으로 향했다. 재현은 그가 가진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전화 너머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검은색 밴, 버려진 일라의 가방. 선생님이 집에 전화하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영이 일라의 집이 있는 거리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밴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영은 아무런 지시도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뛰쳐나갔다. 경민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근육과 정의로운 분노의 섬광. 한 마스크를 쓴 남자가 흐느끼는 일라를 밴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민은 그를 덮쳤다. 남자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팔이 꺾이는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납치범이 경민에게 타이어 쇠를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셰퍼드는 몸을 피하고 다시 달려들어 무기를 쳐냈다. 나영은 일라를 품에 안았다. 재현이 헐떡거리며 도착해 그들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공격자들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혼란과 목 놓아 울며 아버지의 목에 매달린 소녀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1시간 안에 모든 플랫폼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한 이웃의 초인종 카메라에 녹화된 구조 영상은 나영에 의해 공유되어 몇 분 안에 입소문을 탔다. 수백만 명이 경민이 영웅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영웅견 경민, 일렉의 정의를, 그리고 짓따를 부패를 폭로하라. 이 모든 것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불의에 맞서는 외침이었다. 하지만 명성과 함께 위험도 찾아왔다. 재현의 이메일 화면은 지지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많은 협박 메시지도 쏟아졌다. 친구와 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옛
지인들이 연락해 도움을 제안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에게 경고했다. 지역 뉴스는 나란히 인터뷰를 방영했다. 한 화면에서는 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구출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른 화면에서는 김 형사님이 경찰의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부인했다. 한편 나영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뒤졌다. 김 형사님이 제퍼슨 카운티에서 일했던 시절의 모든 기사, 법원 기록, 그리고 예산 보고서를 찾아냈다. 패턴이 나타났다. 증거실에서 개들이 사라지고 사설 경비 계약이 급증하며 모든 거래의 양쪽에서 똑같은 유령 회사들이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경민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권력자들이 살아남도록 내버려둘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대중도 그것을 보았다. 재현은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파일, 모든 편집되지 않은 영상, 모든 의료 기록과 협박들을 공개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모든 곳에 링크를 게시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는 썼다. 진실은 영원히 저 밖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만 명이 지지를 표명했다. 법률 지원, 보호, 그리고 조사 인력을 제공했다. 시민권 단체들은 독립적인 연방 조사를 촉구했다. 동물복지 활동가들은 보호소 개혁과 경민이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처음으로 지평 이야기는 단순한 개나 군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 인종차별,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솟아오르는 희망 아래 새로운 불안감도 맴돌았다. 재현은 미국에서 진실을 정의로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이 나영의 거실에 모였을 때 일라는 경민 옆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지연은 스피커폰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선우는 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현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야 할 거야. 재현은 마커스 헤이즈가 아닌 바로 민호였다. 그리고 그는 지난 48시간을 카페인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신경의 끊임없는 떨림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를 콜로라도의 FBI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폭풍에 대비시키지 못했다. 매끈한 유리벽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연방 요원들, 해군 점퍼를 입은 군복 차림의 장교들, 수첩을 든 기자들, 그리고 카메라 크루들이 모든 입구를 막고 있었다. 한 달 전 재현의 삶을 궤도 밖으로 밀어냈던 바람을 타고 미국 국기가 밖에서 무겁게 펄럭였다. 이제 헤드라인은 그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늙은 독일 셰퍼드. 경민이 있었다. 꼬리를 낮추고 코를 여행용 상자 옆에 바싹 붙인 채 여전히 희망의 불꽃을 간직한 조심스러운 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경민의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토크쇼 진행자들은 서비스 동물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쟁했다. 소셜미디어는 경민에게 정의를, 개들 도도내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해시태그로 들끓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며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풍을 부채질했다. 지방당국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후 연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재현은 경민의 운명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어진 시스템적인 학대와 숨겨진 스캔들에 대한 연방조사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었다. 재현의 사건을 맡은 젊은 특별요원 준영은 보안 엘리베이터 밖에서 그를 맞이했다. 준영의 악수는 확고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재현은 그의 태도에서 미묘한 동족의식을 감지했다. 전쟁을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이해하는 남자들만이 공유하는 그런 눈빛이었다. 경민은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하고 조용히 낑낑거리며 재현의 옆구리에 바싹 붙었다. 창문 없는 최첨단 신문실 안. 재현은 강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경민의 목줄이 그의 손목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신문이 시작되었다. 연방 검사들, 경찰견 퇴역군인 협회의 변호사,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요원들이 재현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왜 그는 지방 당국에 맞섰는가? 사라진 증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수상한 상황에서 은퇴한 다른 경찰견 조련사들과 연락하고 있는가? 그동안 밖의 카메라들은 끊임없이 그를 지켜보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노와 의심으로 이미 분열된 국가에 방송했다. 한편 건물 내 기자 회견장에서는 준영이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부담스러웠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경민이를 영웅으로 인정하고 정의를 보장할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다른 이들은 오래된 불씨를 부채질하며 모든 폭력적인 사건과 관련된 개들은 영구적으로 퇴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져야 한다고 암시했다. 준영의 모든 단어는 면밀히 조사되었고 그의 신중한 대답은 몇 분 안에 바이럴 사운드 바이트로 편집되었다. 국가의 상처는 생생했고 싸움의 전선은 이 연방 건물을 곧바로 가로질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재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긴장은 뚜렷했다. 그는 압박, 심지어 협박까지 예상했지만 진실을 찾겠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갇혀 있다는 느낌은 예상치 못했다. 정회, 몇 시간의 신문 끝에 고참 요원이 그를 옆으로 데려갔다. 그의 표정은 침울했다. 당신을 보호하고 증거의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민이를 우리 보호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 말은 마치 배를 얻어맞은 것처럼 재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처음에 거부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눈은 불타올랐다. 하지만 협박은 명백했다.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거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때 그의 방패였던 법이 이제는 감옥이 되었다. 경민의 운명은 더 이상 한 마리 개, 한 명의 군인, 심지어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미국이 봉사한 사람들과 망가진 시스템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밖의 복도에서는 경쟁하는 옹호 단체들의 시위자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한쪽은 발바닥과 희생양이 아닌 봉사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다른 쪽은 경찰견 사건의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외침은 두려움과 분노로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이 재현과 경민을 플래시, 야유, 그리고 박수갈채의 행렬을 통해 호위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초현실적이었다. 이 혼란 속에서 재현은 준영에게 이끌렸다. 젊은 요원은 낮은 목소리로 정확한 단어로 말했다. 그는 경민의 군기록 전체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졌고 익명의 관리들 간의 암호화된 통신이 경민의 영웅적인 행동을 지우고 그의 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암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고백했다. 마유, 강력한 누군가가 이것을 묻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준영이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의 개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경민이가 처음이 아니에요.
재현의 배가 뒤틀렸다. 그는 몇 달 동안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 그는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동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영은 비공식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두 남자는 그들이 아는 것을 공유하고 자원을 모으고 경민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많은 다른 개들을 파괴하려 했던 네트워크를 조사할 것이다. 그것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이었다. 재현은 한 번의 실수로 그들 둘 모두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폭풍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일었다. 그들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해요. 준영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더 현명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로키 산맥 뒤로 지자 전국 뉴스는 경민의 희미한 영상으로 시작했다. 한때는 영웅, 이제는 논란의 중심. 라디오에서는 분노한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쏟아졌다. 익명의 협박들이 재현의 휴대폰에 쏟아졌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순간, 그가 경민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흔들렸지만 깨지지 않은 충성심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밤이 덴버에 내리고 연방 요원들이 닫힌 문 뒤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재현은 조용히 주차장 그림자 속에서 준영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음모의 심장부로 그들을 이끌어갈 동맹을 맺을 준비가 된 것이다. 만약 세상이 진실을 원한다면 그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리고 재현과 준영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한 명의 군인, 한 명의 요원, 그리고 한 명의 지쳐버린 독일 셰퍼드는 정의를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이 짙게 깔린 몬테나 외곽의 고속도로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상등 불빛만이 백미러에 희미하게 반사될 뿐이었다. 준영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했고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재현은 뒷좌석에서 일라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모든 근육은 재앙에 대비한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경민은 좌석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살아있는 경보 장치처럼 어떤 행동이라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우는 조수석에 앉아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직 지혈되지 않은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그의 붕대를 적시고 있었다. 세상은 SUV의 좁고 두려움에 찬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누군가, 아니, 이 모든 사람들을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조직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다. 뒤에서 두 대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른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준영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다시 왔어. 4시 방향. 꽉 잡아요. 재현의 머릿속에서는 선우가 복구했던 정보들이 맴돌고 있었다. 암호화된 파일들, 이메일 조각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이름과 날짜가 적힌 스프레드 시트. 그는 선우의 낡은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했다. 24개의 이름, 모두 경찰견 조련사와 그들의 개들, 모두 해임되거나 실종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경민이의 줄만 유일하게 미완성된 차에 남아있었다. 살아남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일라가 속삭였다. 아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손 안에서 떨렸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야. 갑자기 경민이 낮고 날카로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재현은 그 소리를 훈련받은 대로 알아차렸다.
모든 매복 공격에 앞서 나오는 경고음이었다. 준영은 그 신호를 보았다. 그는 즉시 메인 도로를 벗어나 자갈길로 핸들을 꺾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졌다. 세상은 어둠에 잠겼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들은 엔진을 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경민은 뒷창문으로 기어가서 귀를 눕히고 코를 차가운 유리에 바싹 붙였다. 그의 눈빛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추격하던 차들이 나무 사이로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그들을 몇 인치 차이로 놓쳤다. 마지막 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준영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선우는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피가 더 빠르게 배어나왔다.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앞에 오두막이 있어요. 외딴 곳이에요. 몇 년 전 정보원들을 위한 안전 가옥이었어요. GPS를 보내줄게요. 그들은 30분 동안 외곽 도로를 따라 절뚝거리며 달렸다. 재현은 선우의 상처를 압박하고 있었다. 경민은 일라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의 두려움에 맞춰져 있었다. 이 개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준영은 선우를 서둘러 안으로 데려갔다. 재현은 일라와 경민이를 데리고 뒤따랐다. 문이 쾅 닫히고 준영은 낡은 책장을 밀어 문을 막았다. 오두막에서는 먼지, 오래된 커피,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일라는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재현은 그녀에게 그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준영은 물건을 뒤적이며 응급처치 키트를 찾았다. 선우는 부엌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노트북은 열려 있었다.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비밀번호 에코 419 대문자예요.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것이 드라이브를 열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증거, 경민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것, 프로젝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표적들.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재현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물병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신 차려, 선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감겼다. 준영은 구급 상자를 찾아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재현은 선우의 생존 가능성이 시간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현은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켰다. 페이지마다 보고서, 수정된 명령,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K9X 프로그램이라고 스탬프가 찍힌 문서. 눈으로만 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비협조적인 조련사들, 실험용 대상으로 전송되거나 파괴될 K9요들. 그 파일은 모든 표적, 모든 조련사, 모든 개의 이름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종결 방법까지. 재현은 구역질이 났다. 한 사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젊은 경민의 사진, 주둥이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조련사의 피가 그의 털을 더럽히고 있었다. 하지만 해독된 보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었다. 경민은 조련사가 한 악당에게 공격당했을 때 개입했다.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조작된 것이었다. 경민이를 지우고 살아있는 증인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일라가 재현의 어깨 너머로 읽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명료했다. 그들은 모두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끓어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가.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갑자기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자갈이 밟히는 소리. 낡은 나무 바닥 위로 발소리가 들렸다. 경민은 긴장했다. 그의 가슴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올라왔다. 준영은 오두막에 불을 껐다. 재현은 일라와 선우를 끌고 낡은 옷장 뒤로 숨겼다. 준영은 창가에서 총을 든 채 자세를 잡았다. 3명의 남자가 나무 사이로 기어 들어왔다. 손전등이 깜빡거렸다. 준영은 그들의 전술적 대형을 즉시 알아차렸다. 용병들이었다. 뒷문이 흔들렸다. 재현은 일라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경민은 이제 조용했지만 아무도 그를 살아있는 채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준영이 경고 사격을 가했고 그는 엄폐물로 몸을 던졌다. 경민은 두 번째 공격자에게 달려들었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 남자가 재현과 일렉에 다가오기 전에 그를 가로막았다. 수적 열세에 처하고 전투견의 맹렬한 분노에 대비하지 못한 용병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혼란 속에서 재현은 선우를 옆 창문으로 끌어냈다. 준영이 어무하는 동안 일라도 기어 나왔다. 경민은 그녀의 옆으로 달려가 그녀의 뺨을 핥았다. 약속, 신호, 그리고 위로였다. 그들 뒤에 오두막에서는 총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때쯤 그들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졌다. 2마일을 숨가쁘게 달려간 후 준영은 위장막 아래 숨겨진 낡은 트럭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새벽이 수평선 위로 들이울 때쯤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 멈춰 섰다. 재현은 선우의 드라이브를 다시 켰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다운로드했다. 블랙리스트라고 적힌 문서. 그곳에는 경찰견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조련사들의 이름, 날짜, 방법, 심지어 암살자들에게 지불된 금액까지 담겨 있었다. 경민이는 그 목록의 마지막이었다.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 재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일라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용감하고 지쳐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재현은 준영과 눈을 마주쳤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경민이 그들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현은 이제 그들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준영, 선우, 그리고 깨지지 않는 개의 충성심과 함께 맺은 동맹은 정의를 위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음모를 밝혀냈다. 하지만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견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금 재현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